그래서 책도 제일 나중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세법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 알려드리고 수업을 할 건데, 아마 일주일 정도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서 거의 많은 분들이 아마 다 알려드렸을 거예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고 이거 다 알려드렸을 건데, 이제 세법 제가 진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만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번 이제 그 세법 시험이 좀 특색이 있는 게 뭐냐면, 총론 부분에서 이제 평균 두 개씩 나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세 개가 나왔어요. 총칙의 분량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똑같아요. 매년 세 개밖에 안 나와요. 등록면허세는 28회, 29회 두 문제씩 나왔는데 이거 두 개 나올 분량이 안 돼요. 여기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는 해년마다 세 개가 이렇게 출제돼요. 여기하고 여기는 그대로 나왔는데, 그다음에 종부세도 하나밖에 안 내요.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가 예전에는 6개 막 7개씩 나왔어요. 6문제씩 나오다가 최근에는 5문제로 이렇게 딱 정착이 되고 있어요. 5문제로.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5개 나오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요 세 개예요. 요 세 개 파트예요. 그래서 요 세 개만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이렇게 하시면 11개 정도, 11개. 그래서 그런데 여기요 한 문제짜리는 한 30분 공부하면 이거 한 문제씩 맞출 수 있어요. 30분도 안 걸려요. 등록면허세 한 5분이면 맞출 수 있어요. 요거. 종합부동산세는 요거는 좀 한 30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씩 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그냥 건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에서 16개 중에서 이제 요 문제 중에서 이제 세법을 올해 좀 30회 시험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웠다고는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진짜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13개까지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3개, 14개 정도 요 정도 맞출 걸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5개만 넘기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등기법 아마 10개 정도를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법이 10개 맞을 자신이 없으면 세법에서 이 정도로 맞춰주셔야, 그래서 2차에서 공시세법에서 과락이 나오지 않아요. 안 그러면 과락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등기법이 좀 쉬워가지고 거의 많은 분들이 10개씩을 맞췄어요. 12개 나온 등기법을 10개. 어떤 분은 등기법 다 맞는 사람들이 올해 많았어요. 그래서 등기법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등기법이 그렇게 쉬우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작년에 어려웠거든요. 여기서 등기법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등기법을 쉽게. 그런데 세법은 작년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29회보다 30회 시험에서 세법은 1개에서 2개 정도가 더 어려웠어요. 여기보다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31회 시험도 아마 이 수준을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가 총론에서 2개가 나오면 여기가 6개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총칙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 있는데 총칙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 범위가 엄청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 좀 힘들어요. 여기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총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교재 한번 보면, 나중에 이제 교재를 다 보면은요, 총칙이 보면은 뭐 지금 기초 입문서에는 별것 없어요. 입문서는 별것 없는데 기본서 나오고 그러면 그때 기본서에서는 조금 복잡해져요. 많이 복잡해지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험 30회 총평은 그 시험 보는 날, 전번 시험 보는 당일날 요거를 좀 써달라고 해서 쓰면서 첫 번째 여줄 쓰면서요 엄청 고민을 했어요. 뭐라고 써야 될까? 올해 시험은 쉬운 시험이라고 쓸 것인가? 어려웠다고 할 것인가? 하다가 그냥 어렵다고 해주자.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쓰자. 그리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쓰면서 제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요 말을 할 때 지금처럼 목소리에 힘을 주지 않고 목소리에 힘을 딱 빼고 설명을 했어요. 이번 시험은요 진짜 어려웠어요. 참 공부하시면서 힘들으셨겠네요. 너무너무 힘들으셨네요.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안 그러면 8만 명이 떨어지신 분들이 계속 그분들이 저한테 이게 무슨 시험이 쉬웠냐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하고 막 달라드니까 그 어려웠어요 그래 드린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는 시험이었어요 그거예요. 할 만한 문제였어요. 풀 만한 문제였어요 그래요. 실제로 풀만 했어요. 근데 문제를 보면 1번 문제부터 아주 사람 헤매게 만들어 놨어요. 1번 문제에서 딱 흔들어 버리니까 그 다음 문제들이 안 보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30회 대비를 하면서 세법 1번 문제가 무지 까다롭게 나올 거다. 그래서 1번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라. 그래서 1번에서 2분에서 3분 지나면 1번 포기해 버려라. 그러면 문제가 풀린다. 그런데 그걸 5분 잡고 있어도 어차피 틀릴 것 5분 잡고 있어가지고 5문제 다른 걸 놓치지 말고 그거 버려버려라. 이것부터 계속 강조를 시켰어요.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나서서 그게 기억이 나더래요. 1번을 버리라겠던 거. 1번을 안 버리면 다른 문제 못 풀어요. 왜냐하면 1번 때문에 5문제, 6문제 놓쳐버리거든요. 이번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놨어요. 그런데 1번, 2번, 3번 연타로 그렇게 내놔버린 거예요. 세 문제를 쭉 어렵게 내놔버리니까 한 문제에서 3분, 3분, 3분 하면은 적어도 10분 정도 소요돼요. 여기 딱 풀고 있으면 5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13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실제로는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시간 배분을 못해서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예년하고 비해서 달라진 점이 이거예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출제했다는 이야기예요.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출제한 게 아니라 요 내용 중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어요. 세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못 보던 지문인데 이게 막 당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다 배웠던 내용인데 약간 지문을 변형을 시키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면 풀리냐면은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 단순 암기만 안 하면 돼요. 머리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따가지고 암기만 안 하시면 세법은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 암기를 하시는 순간 세법은 6개 밑으로 떨어져요. 세법은 암기하면 할수록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를 하셔야지 무조건 외워가지고 되는 과목은 아니에요. 세법은 암기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암기는 세율만 암기하시면 돼요. 세율 같은 것은 암기해도 되는데 전체 흐름 파악을 하고 그 법 지문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해석을 하셔야지, 해석을 하지 않고 무조건 나는 머리 글자 따서 외울란다. 그러면 세법은 조금 뒤로 하시고 공시하고 지적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두 개만 다 맞춰도 60점이니까 세법 다 틀려도 돼요. 단순 암기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암기 코드는 한 가지도 없어요. 절대 암기 코드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암기 코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코드 있는 거 그걸 따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강의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이거 앞머리 글자 따서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만들지를 몰라요. 제가 그렇게 강의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 미리서 알려드리네요. 그래서 암기 코드는 아예 없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암기는 절대 안 돼요.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저렇게만 하면 시험 문제 풀겠구나 느껴질 거예요. 그냥 코드 없어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올해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실무적인 내용, 실무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은 특색이 뭐냐면 2차 시험은 출제 그 형태가 뭐냐면 실무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출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실무에 나가서도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를 이번에 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실무 사례로. 그리고 이제 그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내가 이 지문을 말로 풀어가지고 말이 되면 문제가 풀리는 거고 말이 안 되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문을 해석하고 이걸 문장으로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입에서 뭔가 말이 뱉어 나오셔야 돼요. 이게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어요. 그럼 절대 여기 듣고만 있으면 이게 실무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럼 그건 문제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꼭 강의할 때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은 스스로 풀어내시면 돼요. 스스로 푼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말을 뱉어가지고 이게 뭐라는 것을 내 입으로 말을 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그냥 쉽게 풀려요. 세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요 내용은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저희는 이제 지금 기출 문제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줘요. 저희가 철저히 분석을 해요. 지금 제가 이제 강의 지금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에 시작을 하면 뭐 그냥 기출 문제는 선생님들한테 맡기면 돼요. 저희는 이미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 분석을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이번에 어디가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 것이다. 그거 이미 다 계획을 잡고 강의를 시작하니까 저희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30회 시험에서 출제됐어요. 됐는데 여기는 정답이었어요. 그 소리는 31회 때는 시험이 안 나와요. 그 소리예요. 잘 듣고 계셔야 돼요. 30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어떤 분은 막 별 5개 친 사람이 있어요. 그럼 30회 시험을 보러 가시면 돼요. 기출문제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29회 시험 문제, 29회 시험 문제 기출문제를 딱 갖다 놓고 30회 시험 기출문제를 옆에다 놓고 비교를 해봐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29회 때 나왔던 정답 지문은 30회 시험에서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인 것은 여기에서는 아예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0회 정답은 31회 시험에서는 아예 출제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법은 그래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세법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30회 시험에서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넘어가. 이제 요 지문은 그냥 패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너무 중요하다고 표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요거는 30회 시험에 나왔지만 이번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는 표시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석들을 정확히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면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것만 체크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은 세법 중에서 개정세법이 어느 정도나 시험에 반영이 되는가 없어요. 나중에 개정세법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어떤 분들은 제가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시험 개정세법 누가 내요? 출제위원들이 개정된 거 내봤자 자기만 괴로운데 왜 내겠어요? 이런 거 잘못 내가지고 오류가 나오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리고 개정세법은 반드시 시행이 되면 시행 날짜를 봐야 돼요. 언제 시행되는가를 보고 그때부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세법은 올해도 정답으로 한 지문도 정답으로 유도되지 않았어요. 개정세법이 올해 시험에서 3줄이 나왔어요. 3줄. 나올 수 있는 건 종합부동산세에서 3줄이 나왔는데 이 3줄은 정답 아니에요. 그래서 개정세법 너무 이런 데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교재에 다 개정세법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개정세법 특강을 왜 안 해주세요? 그것 좀 해주세요. 막 동영상이 엄청 올라와요. 그럼 이거 뭐하러 하세요? 책에 다 이미 배웠는데 그랬더니 이것만 따로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막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거 시험에 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 나오면 맞추면 되죠. 뭘 그래요. 뭐 별것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제가 요거는 올해 개정이 작년에 이런 내용인데 올해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개정이 됐구나. 그리고 그 지문 앞에다가요. 요 지문 앞에다가 이쪽이 개정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냥. 그럼 나중에 개정세법 따로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은 이제 내 31회 시험으로 봐서 개정된 거는 올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교재에 보면 다 수록이 돼 있으니까 너무 그런 게 개정세법에다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만 제대로 들으시면 그 안에서 다 반영을 해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이제 31회 시험 대책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못해도 3번 정도는 책을 좀 읽어주셔야 돼요. 딱 요것만 좀 지켜주시면 돼요. 근데 3번 정도를 읽어주시면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수업을 3번 듣는 게 아니라 수업은 듣는 건 따로고 수업은 몇 번을 듣는 거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수업 듣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스스로 책을 읽어주셔야 돼요. 3번 정도는. 그래서 이 3번 정도 읽어. 저는 1년에 3번 충분히 읽죠 그래요. 못 읽어요. 시험장에 갈 때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 한 번 보고 가신 분이 있고 한 번도 못 보고 가신 분이 있어요. 전범이 처음부터 여기서 끝까지를 한 번도 책을 못 보고 가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3번 정도만 읽고 가시면 무조건 60점은 넘어요. 3번만 읽으시면 한 번 읽을 때마다 20점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번이면 딱 60점 정도 넘게 나와요. 3번만 읽으면 돼요. 읽으면 되는데 안 읽어요. 그렇게 읽으라고 해도 아니에요. 수업 들었잖아요. 그래. 수업 들은 거 읽은 거 아니라니까요. 계속 그래도 수업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차마 말 못하는 게 하나 여기서 진짜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발 읽으세요. 그랬는데 아니 수업 들었으니까 됐어요. 그럼 내년 또 오세요. 그래요. 내년에 다시 하실래요? 지금 읽을래요? 그러면 읽을게요. 이걸 저희한테 이제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요. 책 한 번이라도 읽었어요. 그러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요. 언제 읽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읽을 거예요. 한 달 뒤에 읽었어요. 그러면 아니요. 아직도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읽을 거예요? 내년에 읽을 거예요. 그래요. 막 대놓고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요걸 읽다가 이상이 생기면 잘 모르겠으면 표시해 가지고 질문하실 때 제가요 이걸 이렇게 읽어보는데 이게 이해가 이렇게 안 돼요. 그러고 질문하셔도 돼요. 책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때그때 질문해 주셔도 돼요. 꼭 3번 정도는 책을 봐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요. 그 세법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세법을 공부하실 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론이에요. 여기가 문제예요. 이제 이론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론을 오늘 이만큼 공부를 했다. 그럼 이만큼 오늘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그날 당일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론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그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이렇게 해가 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공부를 하시다가 많이 실수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를 하냐면요. 여기까지 이론을 끝내고 이론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신 분들은 거의 낭패를 봐요. 왜냐하면 이론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를 풀 때 이론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색은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제가요 이론을 다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분들은 딱 요 스타일이에요. 이론을 제가 다 아는데요 문제가 안 풀려. 뭘 알기는 뭘 알아요. 문제도 못 푸는데 뭘 이론을 안다고 그러세요. 그래요. 문제를 못 풀면 이론 모르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이론 다 공부하고 암기할 거 다 했다니까. 암기 다 했는데 왜 못 푸세요? 이게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옆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만이 이론하고 문제가 빨리빨리 풀려요. 그때그때마다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그런데 여기서 이만큼 공부를 했어요. 이만큼 이론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범위만큼 문제를 풀라는데 문제가 안 풀리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이론을 쪼개서 이만큼만 공부하고 여기하고 관련된 문제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더 줄이는 거예요. 안 풀리면. 만약에 한 페이지 읽었는데 그 한 페이지 읽었는데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그 페이지가 안 풀리네? 그럼 그 페이지 이론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페이지 이론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페이지 보고 10페이지 관련된 문제를 푸니까 다 풀리네? 그럼 이제는 20페이지를 늘려봐요. 20페이지 늘려가지고 해보고 20페이지 풀어봤더니 풀리네? 그러면 30페이지로 늘려봐요. 50페이지로 늘려봐요. 50페이지로 늘려놓고 공부를 해놓고 이론해놓고 문제를 풀었더니 문제가 싹 풀리네? 그러면 100페이지로 늘려봐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지고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론을 다 끝내놓고 문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론도 문제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요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요령이 이론하고 문제를 세법은 같이 가셔야 돼요. 다른 과목도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세법은 특이한 게 이론을 안다고 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를 언제나 같이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문제는 나중에 풀란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론 공부했으면 오늘 오후에 복습할 때 그 문제까지 같이 풀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론 문제를 같이 풀면 4월 달쯤 되기 전에 세법이 완전히 끝나요. 4월 거기까지 가면 끝나버려요. 그럼 더 이상은 할 게 없어요. 이제 그냥 유지만 하면 되지. 그때부터는. 그럼 다른 과목 시간이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4월 정도까지는 딱 끝내버리시면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엄청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꼭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있어요. 요게 필요한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요거 어렵지 않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4개를 맞출 수 있겠는데? 요런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야, 세법이 어렵다는데 내가 한 5개, 6개만 맞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14개 충분히 맞을 수 있겠는데? 하면 되겠는데? 이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러지 말고 그냥 바로 실천하면 돼요. 그냥 질르면 돼요. 그냥 가서. 쭉 가면 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시간을 없애버리셔야 돼요. 망설인 시간 없애버리시고 그냥 바로 실천을 해버리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세법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걸 모르겠는데 2차에서는 중개사법이 완전 전력 과목이 되셔야 돼요. 근데 세법은 공시세법에서는 세법 과목은 14개 그냥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요걸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세법은 어렵다면서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프리카 가는데 어렵겠는가 쉽겠는가? 비행기 타면 금방 가요. 쉬워요. 근데 왜 가보지도 않고 어렵다는지 모르겠어요. 가보고 나서 어렵다고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고 어려운지 쉬운지를 판단하셔야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거 어렵다면서요. 이런 말은 입에서 뱉지 마세요. 절대 어려운 과목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할 수 있는 과목이고 운 좋으면 16개 다 맞을 수도 있는 과목이에요. 운 좋으신 분들은. 한 문제는 어렵게 나오니까 찍었는데 맞아버렸다. 그러면 16개를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도 14개 정도로 맞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그냥 겁 없이 그냥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공간도 이렇게 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이 중에서 한 군데라도 오셔가지고 어디로 와도 돼요. 뭐 카페 오시든지 밴드로 가든지 뭐 어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부하는 어플이 있거든. 학습 어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그 어플에 활용을 해가지고 집에서 문제 푸시든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참고로 밑에 전화번호가 들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 공개 안 하려다가 공개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게 이제 혹시 공부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또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사 하고 제가 공개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제일 빨리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요 밴드 쪽으로 들어오시면 제일 빨라요. 제 이름만 치면 나와요. 제 이름만 치면 밴드에 네이버 밴드에 제 이름만 치면 그냥 다 나와요. 다 나오고 그 인원수가 꽤 돼요. 조금 되는 게 아니라 꽤 많아요. 지금 아마 6,500명 정도 넘어갔을 거예요. 올해 지금 목표가 한 2만 명 정도 넘기는 게 목표인데 최종 목표는 제가 중개사 세법을 하신 분들 한 8만 명을 밴드에다가 모으는 게 목표예요. 중개사 세법에서 모든 공부하신 분들이 싹 제 밴드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목표예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이 꽤 돼요. 인원이 많이 되니까 여기는 혹시라도 막 누구를 비방하거나 그런 글이 있으면 바로 삭제돼 버려요. 바로 삭제시켜 버려요. 뭐 다른 글 쓰지도 않고 그냥 삭제시켜 버려요. 공부하고 관련된 내용을 어떤 내용을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세법이 아닌 공법이나 민법이나 중개사법이나 부동산 학개론이나 그런 걸 올려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뭔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질문이. 그러면 제가 답을 못해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은 거기다 답을 써줘요. 답을 써주니까 소통하기는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자료실이 있어요. 그리고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을 때 제가 될 수 있으면 한글 파일로 올려드려요. 한글 파일로 올려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다시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다시 편집을 해서 쓰시라고 한글 파일로 그냥 드려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소통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또 혹시 개인적으로 비밀 메일을 보내야 되겠다. 뭔가 꼭 나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럼 이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세법 공부를 하실 때요. 제가 이제 세법을 강의하기 때문에 세법은 어떻게 공부하면 점수를 잘 맞을 수 있겠는가 몇 가지만 설명하고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갈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내용을 잘못 들으시면 오늘 수업할 때도 아마 지장이 생기실 거예요. 세법은 노트 정리하면 할수록 필기하면 할수록 점수가 안 나와요. 노트 정리를 잘 하시면 점수는 잘 안 나와요. 왜? 지문 해석을 못 하시거든요. 노트 정리를 하는 순간 법 지문 해석이 꽝 돼버려요. 책에 있는 지문으로 해석을 해야지 시험을 보는 거지 노트를 적어놓고 그것만 외울란다. 그러면 5개에서 6개 목표로 하신 분은 노트를 적으세요. 10개 이상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적으시면 본인만 손해라는 건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노트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적고 있어도 진도로 나가버려요. 일부러 막 나가버려요. 그리고 쓸 때 써놓고 노트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50% 써놓고 말로 몇 프로 하다가 또 끝에다 몇 프로 써놓고 연결이 안 되게 칠판에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노트 정리는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노트 정리보다는 교재를 노트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교재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어떻게 해서 요약을 하고 그 중에서 중요 단어를 찾고 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문서 배울 때는 제가 이제 이 교재를 어떻게 노트화 시키는가를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럼 요거는 연습용 교재예요. 실제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는 완전하게 딱 필요한 것만, 그리고 책에다가 많은 걸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아마 분명히 일주일 동안 책에다가 막 쓰고 그랬을 거예요.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있는데 딱 필요한 부분만 밑줄 긋고, 다 많이도 긋지 마세요. 필요한 부분만 밑줄 긋고 그걸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요 지문이 중요하다. 그럼 여기만 체크하는 거예요. 이걸 한 줄을 다 밑줄 긋지 마시고 이 부분만 밑줄을 긋고 여기에 뜻하는가가 무슨 말인가 여기다가요. 이렇게 이 뜻풀이를 밑에다가 간략하게 쓰는 거예요. 최대한 간략하게. 길게 쓰시면 안 돼요.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 메모를 해놓고 요 지문, 법 지문을 읽으시면서 여기가 중요한 단어인데 요 단어의 해석이 요거구나. 이걸 익히시면 돼요. 그러면 교재가 노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노트를 따로 적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서를 노트화를 시키면서 간략하게만 쓰는 연습.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연습들을. 그다음 이제 수업 시간 이후에 할 일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수업이 끝나시면 바로 오늘 당일날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날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날 복습을 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복습을 할 때 알아야 될 것은 본인이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가서 내가 책을 읽을 때는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말로 해버리세요. 말로 막 읽어버리세요. 그냥 말로 읽으세요. 상관없으니까.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애들이 있어도 그냥 읽으세요. 책을 읽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절대 방해 안 해요. 책 읽고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책 읽고 있는데 엄마 나 뭐 해줘. 말을 하다가도 읽고 있는 순간 들어가 버려요. 그 말이. 그러면 책 볼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리 꼬마들도. 그래서 그날 복습을 하시되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본인이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실수하신 분들이 뭐가 실수되냐면 그날 배운 걸 그날 복습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집에 가서 동영상 틀어놓고 동영상 듣고 있어요. 그건 수업 듣는 거지 복습 아니에요. 그건 수업이에요. 그건 수업을 듣는 거지 복습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어놓고 집에 가서 동영상 틀어놓고 또 듣고 계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못 썼던 거 있죠. 칠판에 못 적은 거 그거 받아 적으려고 지금 동영상 트신 거예요. 노트 적지 말아야겠는데 집에 가서 모르게 적고 계세요. 진짜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시험이 31회가 아니라 그 회차가 달라져요. 공부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지금부터 4개월, 6개월만 해도 학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스스로 늘리는 거예요.
중개사는 진짜로 6개월 안에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1년, 2년, 3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들었는데 집에 가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중이에요, 이중. 그리고 동영상은 내가 책을 읽어놓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읽었는데 이 부분 여기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을 아무리 읽어도 이 부분은 모르겠어. 그럼 이 부분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동영상으로 계속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들어봐도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책에다가 견출지를 붙이세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왜 내가 이해가 안 되는가 그 견출주에다가 간략하게 쓰세요. 뭔 내용이 이해가 안 됐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제가 이걸 책을 읽어보고요 동영상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건 요래서 그래요 하고 저희가 설명해 드리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내 걸로 만드셔야 되는데 요걸 잘 못 하시더라고요. 이걸 읽으시라면 어떻게 읽을 줄 몰라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아무렇게나도. 읽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학원에서 남아가지고 읽는 연습 저희 옆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가 요령 알려드릴 테니까. 차마 그건 하기 싫죠. 그래서 집에 가서 하시더라도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읽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좀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읽으세요. 그냥 읽다 보면은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요령을 터득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이게. 그다음 이제 세법은 이론을 정리를 하고 나서 반드시 뭘 하라겠는가? 그렇죠.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지금 기억 못하면 안 돼요.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문제를. 이론 정리하고 문제를 같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보면 저 인문서에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인문서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론 정리하고 문제를 바로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문제를 바로 제공을 할까 하다가 오늘 첫날이라는 참은 거예요. 작년에는 첫날 오늘 처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 딱 수업 진도 나가고 끝나고 나서 나 수업 딱 종료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시험지를 가지고 들어오세요 하고 저 사무실에다 말해서 시험지 가지고 들어오세요 하고 바로 첫날부터 시험지 나눠주고 오늘 배운 거 시험 봐버렸어요. 그날부터 막. 그랬더니 아니 무슨 첫날부터 시험 보고 그러신가요? 뭐 아니 뭐 첫날인데 뭘 그게 뭔 관계 있으세요? 아니 이제 지금 1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지났으니까 11개월 남았어요 이제. 지금 공부를 할 때예요.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첫날 하려다가 첫날은 조금 참자. 그리고 첫줄은 지금 참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제가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냥 바로 5분 만에 바로 수업 들어갑니다. 그러고 수업 바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바로 나갔는데 올해는 이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본 앞에 배경 설명을 해줄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지금 못 나가. 다음 주부터는 아마 나갈 거예요. 수업 끝날 때 오늘 배운 내용을 그날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보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문제 풀고 갔으니까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으니까 집에 가면 그 문제 틀린 거 복습이라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집에를 못 간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요. 그날 수업 받고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문제로 풀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 이제 또 보면 진도별 테스트 지금 문제가 여기에 이제 2가지 종류가 나갈 거예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은 다음 주 수업 전에 OX로 해서 10개 지문이 나갈 거예요.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OX 지문을 풀고 그리고 수업 끝날 때 그날 배웠던 문제를 오지선답 문제로 10문제 풀고 그래야만이 그날 수업이 다 끝나요. 시작할 때는 전번 주 거 복습하고 오늘 수업 끝날 때는 오늘 배웠던 거 내가 얼마나 이해해서 잘 들었는가를 확인하고 집에 가시고 요 과정을 거쳐갈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문제를 풀 때는 절대 교재를 펴놓고 교재를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교재 찾고 있다가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그걸 제가 혹시 우연히 뒤에 와서 이렇게 봤는데 책 찾아가면서 문제 풀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 그러면 세법은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웃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엄청 심해요. 그런 게. 즉 한 분이라도 그 책을 찾으면서 답을 찾고 있는 분이 계신다. 연대 책임으로 그 학원은 그때부터 시험 볼 때까지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 조건 없이 학원에도 안 보내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 한 번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학원에다가 자료를 안 보냈더니 학원 원장님이 전화 왔어요. 자료 주세요. 그랬더니 뭔 자료예요? 그랬어요. 우리 학원 학생들 자료 필요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학원은 자료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학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료 안 나가니까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자료 하나도 안 나가버렸어요. 진짜로 하나도 안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는가는 제가 말을 안 하죠.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아니 책을 찾아가면서 이건 2주를 하고 2주를 맞춰가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 필요 없는 학원이네. 그러고 안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우연히 들어와서 뒤에서 봤는데 그런 분이 계셨다. 그러면 연대 책임으로 자료 안 나간다는 거 미리서 지금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동영상에 지금 그 말이 들어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는 그건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만큼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절대 책을 펴놓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책 펴놓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다가 걸리면 몇 년간 시험을 못 보는가요? 5년간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중개사법의 규정이에요. 우리 중개사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절대 책 보고 푸시면 안 돼요. 그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만약에 문제 다 풀고 다 풀어놓고 책을 찾는 건 상관없어요. 뭐 10개밖에 안 되니까 2분이면 풀어요. 그래서 다 풀어놓고 책을 찾아가면서 아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체크했지? 그러면 돼요. 그런데 문제 풀면서 책을 찾아가면서 푸시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공부의 역으로 가는 규정이에요.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문제 푸시면 못해도 80%는 맞춰주셔야 돼요. 그 말은 OX 문제는 10개 중에서 8개는 맞추셔야 되고 객관식 오지선답 문제도 8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맞춰야만이 시험장에 가면은 14개 이상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꼭 80%씩은 맞춰내셔야 돼요. 문제를 풀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도 80%는 맞춰내야 돼요. 10개면 8개씩은 맞춰내셔야 그래야 시험장에 가면 요 점수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지금 저 소속이 여기인데 근데 아마 여기 학원 홈페이지에 아마 그 자료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 제 카페라든지 이런 데 다 올라가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왜 복습을 하시라고 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복습을 하시라는 이유가 이제 오늘 수업을 듣고 하루만 지나도 70% 이상을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난대요. 이게 망각 이론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연구 분석을 해봤는데 하루 지나면 70% 정도가 사라진대요. 그런데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복습을 하셔야 된대요. 장기 기억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안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면 다음 주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수업 받고 다음 주까지 복습을 안 하시면 전번 주에 뭐 했지? 그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책에다 밑줄은 그어놨는데 그게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복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꼭 그 복습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복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는 실제로 오늘